네, 뭐든 배워놓으면 분명히 그럼요. 남을 날이 있고요. 뭐 정 안 되면 집에서 해먹. 배우는 게 남는 거다. 그렇죠. 아는 게 남는 거다. 오늘 네. 있는 시간이죠. 에이스 요리학원의 김민상, 김영돈 강사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자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딸 아이가 큰 아이가 4살이에요. 윤지라고 있습니다. 윤지가 방송에 아빠 나오면 네. 이름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윤지가 아빠를 네. 보고 좋아하던가요? 제가 커피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제 딸 아이한테 어. 자랑스러운 아빠의 오.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커피를 한다라고 네. 장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따뜻하고 정말 마음 좋은 아빠이실 것 같은데 혹시 아내분에게도 이렇게 멋진 커피를 로맨티스트이실 것 네. 같아요. 제가 어떠세요? 프로포즈를 할 때 네. 사람도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그림은 상당히 또 예체능이어서 아. 음악을 전공을 한 네. 사람인데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네. 제가 음악 속에서 이제 이쁜 하트를 그려서 주었더니 네. 감동을 해서 지금 아마 결혼까지 꼴이 나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네. 커피가 또 사랑의 매개체 역할을 그럼요. 예. 어떻게 했네요. 김영동 가서 결혼 안 하셨죠? 음. 네, 저는 안 여자친구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귀던 뭐 예전에라도 커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대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리스타일 경우에. 가능하죠.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있죠. 아, 어떻게 해요? 손님한테. 흑심을 품고. 그러니까 하트가 네, 솔직하시다. 동그랗게 네. 긋는다면 긋는 거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긋지 않고 네. 손님한테 줘요. 아. 근데 손님이 먹게 되면 이게 흡입이 되기 때문에 네. 빨려들잖아요.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트가 나오거든요. 아. 일부러 근데 끝을 만들어 놓죠. 아.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럼 받아주시든가요? 그냥 마시고만 아니, 가시든가요? 농담으로만 저도 이렇게 하죠. 아, 이렇게. 네. 진짜 실제로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업, 전문 용어까지. 아, 근데 어쨌든 바리스타이신 분들은 이런 뭐 프로포즈라든지 연애할 때 이런 것도 상당히 낭만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한가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또 했고, 지금 이제 주변에 보면은 바리스타가 커피만 잘 만든다. 이렇지 않고 어떠한 퍼포먼스를 많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처럼 어떠한 바텐더 기술을 가지고 커피에 또 하나의 멋진 기술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 매직 커피라 그래서 커피를 서빙을 하거나 커피를 제공한 고객에게 또 마술을 같이 선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커피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참 좋은 적합한 음료고 같이 대화를 해도 너무나 적합한. 좋은 음료인 것 같아요. 네. 바리스타 되기 그 2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전문 자격증을 어떻게 자세히 딸까, 알아보죠. 어떤 네. 공부를 해볼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이거를 따신 분이거나 뭐 생각 있으신 분들, 결국은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창업하신 분들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걱정이 돼요. 일단 맞아요.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앞서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창업할 때는. 이게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문의도 하시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네. 정말 많은 준비 그리고 많은 계획을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네. 확실한 어떤 그런 정확한 목표와 네. 그런 전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사장이 돈을 벌게 해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프랜차이즈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네. 좀 이렇게 당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당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했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예. 이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커피 시장 조금 포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네. 섣불리 정말 뛰어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창업을 중심으로 좀 교육을 해주는 기관도 있다고요. 네. 창업을. 네. 창업 제가 지금 에이스 학원에서 네. 네네. 맡은 창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달 또는 한 달 안에 내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속선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배워야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4,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약에 제 가게를 차린다면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이 네. 당장에 커피숍을 차린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네. 실제로 고객들한테 제공드릴 수 있는 음료를 그 만들어주는 법들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아, 우선 제일 어떤 뭐 식당이든 뭐 가게든 다 마찬가지인데 입지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일명 모기를 목시라고 하는 하죠. 게 네.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입지가 좋으면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렇겠죠. 그거 자기가- 대비 네. 예, 그거 대비 잔의 어떤 오늘 팔아야 되는 내 커피 잔의 수가 늘어나고요. 아. 네. 그래서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커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 자기 네. 커피숍에 그 어떤 테마가 있는 그래서 찾아오게끔 해주는. 아, 그렇군요. 이 무조건 좋은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가게만 열었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그럴 수도 것보다는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내 손님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이제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금 선혜 씨하고 이제 또 한 번 같이 나가셨거든요. 네. 이 두 번째 하고 나면 조금 손에 익을 법도 한데 어떻든가요? 첫 번째보다 왜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용감하지. 오히려 저는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알고 나니까 더 두려워서. 네. 재미는 더 아.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리스타 체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영돈 강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제가 배우러 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이게 요리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착각 드는데 어떠세요? 전혀 다르죠. 물론 그렇지만 요리 프로그램 같아요. 아, 예. 어쨌든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복장도 그렇고요. 네. 오늘은 어떤 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장 인기 있는 그 인기 있고 많이 나가는 메뉴 아메리카노랑 그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 이게 두 가지를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아메리카노랑 카라멜 마키아토는 정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죠? 거의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매출의 30-40% 이상이 나가고요. 카라멜 마키아토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메뉴. 달콤하니까요. 예. 단 거 먹고 싶을 때는 꼭 생각나더라고요, 네. 저도. 네. 그러면 오늘 뭐부터 배워볼까요? 아메리카노? 네. 네. 일단 준비물이 어떻게 돼요? 일단 아메리카노는 이제 워밍돼 있는 그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잘 뽑아진 에스프레소 1온스가 필요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뽑는 거 배웠잖아요. 어떤 커피에든 기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무엇입니다. 오늘은 좀 잘 뽑아야 될 텐데 제가 잘 뽑을 수 있을까요? 저번보다는 좀 더 힘을 더 강하게 넣어서 네. 적게 좀 추출이 적당히 좀 천천히 좀 네. 저번에 좀 빨랐던 것 같은데 할까요? 예, 해보시죠. 네. 일단 이걸 힘을 이용해서 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예, 찌꺼기를 있는데 이제 네, 여기다가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네. 근데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 케이크를 통해서도 수출이 되는지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맞습니다. 예.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제 닦아야죠. 네. 물을 이용해서 방금처럼 좀 시커멓게 나왔었죠? 네. 그럼 겉에 묻어있는 것들도 찌꺼기들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네. 그라인더에 원두를 갈아주세요. 세판 정도. 네. 네. 그리고 원두의 양은 일반적으로 14에서 16g 정도를 우리가 2인분 네. 이렇게 잡습니다. 원두의 g을 네. 해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닫으면 좋다고 하셨지만. 아, 공기랑 접촉을 웬만큼 피해야 돼요. 네. 네, 이런 이렇게 생물들은 이렇게 상한다 그래야 되나? 네네. 이게 산화하기 때문에 맛이 공기랑 좀-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많이 공기랑 접촉도 예. 그래서 덮어두기 좋지만 저는 일단 양을 펴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편하신 대로 일단 하십시오.
넣어주면 양 적당합니다. 예. 양을 굉장히 잘 맞추세요. 그렇죠? 네. 네, 살짝 수평만 맞춰주고요. 네. 네, 이제 힘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쥐꼬리만큼 지금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집니다. 예. 와, 마우스 네일이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합니다. 네. 마우스는 쥐꼬리만큼. 네. 그거 생각하죠. 지금 업장에서 일하셔도 되겠는데, 이제? 이제 좀 잘해요? 점점 잘해요? 이 정도면 에스프레소 나쁘지 어. 않습니다. 네. 뭐 추출 시간도 거의 퍼펙트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와, 한번 재주세요. 네, 궁금한데요? 27초, 28초. 예, 오케이. 와, 25초, 30초가. 네, 거의 퍼펙트하게 떨어진 겁니다. 와. 자, 에스프레소가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네. 이제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과정은 뭐예요? 이제 물이 필요하죠. 물.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기계에서 쏘는 이게 뿌려 나오는 네. 물보다는 어먹이를 따로 워터포터라 그러죠? 네. 물을 데워주는 아메리카노는 그러니까 이 진한 에스프레소를 조금 묽게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이고요. 먹었잖아요. 이게 뜨거운 물이거든요. 네. 뭐 어떤 기계는 뭐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요. 기계마다 예, 다 다르죠? 다릅니다. 네. 여기는 가운데 있고, 뭐 버튼식이 있고요. 지금 네. 여기는 레바식입니다. 이렇게. 일단 뜨거운 네. 물을 받아서 양은 어느 정도? 저희 한국인들 좋아하는 8구. 8부? 네, 8구. 좋아하죠? 이 정도 이렇게 따르는 거. 가득 적당하게. 채우지 않고?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네네. 예, 8구 정도. 어차피 저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양도 좀 많은 듯 한 거예요. 맞습니까? 조금이 남았죠. 네네. 뿌려줍니다. 네. 사실 시간이 안 지나고 바로 하면은 스테마가 더 그럼. 이게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빼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기의 높낮이에 따라서 네. 물을 받고 그냥 여기다 놓고 기계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크레마가 아무래도 더 살겠죠. 제가 좋아해요, 아메리카노를. 연하고 네. 맛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에스프레소 누가 뽑았죠? 제가 뽑은 것 같아요. 이 커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이드 메뉴. 그렇죠. 커피와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 그런 그렇죠. 음식도 네. 중요하잖아요. 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샌드위치, 그다음에 따뜻한 샌드위치라 그래서 요즘에 네. 파니니라고 이태리 샌드위치가 그쵸. 있습니다. 네.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빵을 이용해서 네. 허니 버터 브레드. 그래서 허니 요즘은 뭐 갈릭 버터 네네. 브레드라서 갈릭도 들어갔고요. 어니언 버터 브레드 이런 식으로 응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꽤 됐죠. 그렇죠. 또 요즘은 끼니 대신에 끼니로 그렇죠. 밥 예, 대신에 맞습니다. 예. 커피 전문점 가서 그렇죠. 그런 사이드 예. 메뉴와 함께 드시는 그렇죠. 분들 예. 많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창업하시는 분들 좀 고려해야 되겠죠? 중요하죠. 예. 네. 그 브런치 메뉴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점점 이렇게 유럽화되고 막 그렇죠. 굉장히 서구화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11시, 1시에 먹는 브런치 메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공기가 나오고요. 네. 여기서 칙칙칙 소리는 바로 거품이 난다는 공기 주입 네네. 소리거든요. 거품을 내고 싶으면 밑으로 내려서 이 소리 칙칙 나게 합니다. 아, 지금 점점 그렇죠. 뜨거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지는데 저는 이제 손이 온도계이기 때문에 손으로 측정합니다. 잠깐만요. 몇 도까지가 적당한가요? 70도가 넘어가면 우유가 이제는 끓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약간 우유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그 냄새가 나기 전 직전 70도 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을 때는 55도에서 65도 이 정도 온도는 나거든요. 요즘에 네, 그냥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창업할 때 테마적으로 테마가 있는 커피를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요즘에 그 여행 카페 뭐 네. 이렇게 해서 가면 막 이렇게 화장실은 아프리카 사진들 같은 직접 사장님 그런 거 갔다 오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문도 구하고 자연스럽으로 이렇게 사장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고요. 일단 머그잔에 네, 먹을까요? 먼저 부어줍니다. 몇 번이나? 2펌프 20ml. 한 번에 10ml군요. 예. 그러니까 2번, 2번, 2번 이렇게. 네, 그렇다고 20ml가 모든 업장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 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20ml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인 거 바닐라 시럽을 넣고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무거운 거품들을 다른 잔에다가 네. 깨끗한 잔에다가 이렇게 더는 작업을 한번 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거품이 좀 네,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렇죠. 위에 아, 거품만 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덜어주시고요. 네, 나머지 이 우유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고요. 네. 나머지는 거품으로 채울 겁니다. 거품은 스푼을 이용해서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예.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품을 네. 지금 우유 양이 좀 적은 듯 하니까 더 우유만 이제 부어준 거고요. 나머지 2cm 정도는 거품으로. 그냥 떠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거품을 이렇게 올리면 자, 뭔가 보세요. 더 부드러워. 그렇죠. 네. 균등한 해주고 예. 이태리어로 마키아토는 얼룩지다예요. 아, 그냥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 예. 마키아토 그랬는데 그게 뜻이 얼룩지다. 예, 맞습니다. 얇게요. 네. 좀 촘촘히 이렇게. 예.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제 너무 달아서 안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이 카라멜 마키아토하고 그리고 아메리카노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저 어때요? 좀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가 좀 못 가르쳐서 그런지 그래도 저는 에스프레소는 좀 잘 뽑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양은 좀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커피 만드는 거에 제가 좀 재미를 붙였기 때문에 종종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네, 꼭 창업이나 뭐 취업뿐만이 아니라 워낙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홈메이드 유행하잖아요. 예, 커피도 충분히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조카들이나 이제 이런 거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것들을 해주면 네. 놀라죠 이제 갑자기 삼촌의 대우가 달라지죠. 충분히 맛있다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아니 맛은 떠나서 네. 신기하니까 아, 집에서 파스타 같은 거 해주면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더 그런 걸 하시면 집에서 배우신 거 가지고 네. 하시면 아마 인기가 더 인지도가 낮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도 제가 또 열심히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리스타 체험 두 번째 시간 오늘 아메리카노와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까지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돈 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좀 낫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네. 뭐 선혜 씨를 아는 한 더 이상의 얘기는 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김영동 강사와 선혜 씨는 이미 뭐 호흡을 좀 맞춘 상황이니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김 강사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네. 바리스타는 기술은 노력하면 언젠가 꽃을 핍니다. 하지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미모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신다면은 왜 이러세요? 맛의 어떤 배가 되지 않을까. 모양은 약간 어색하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부조에서 난리 났어요. 아니라고. 네. 아니, 뭐, 어쨌든 사실 이제, 뭐, 맛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너만 하면, 뭐, 이 두 분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 근접한 맛은 뭐, 만들어낼 수 있으시겠죠. 저를 만나는 강사님들은 어떤 분야든 간에 늘 그런 말씀 하시죠. 노력하면 다 된다. 노력하면 다 된다. 네. 저도 그 말을 좀 해주고 싶긴 해요. 근데 어쨌든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다양하게 지금 커피 종류마다 4종류를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맛이 좀 다 틀리든 거 아니면 다 똑같은가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달랐는데 네. 맛있는 것도 있고 네. 이건 진짜 못 먹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연습하려고요. 네. 재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계부터 사서 그렇게 생겼는데요. 네. 근데 이 에이스 요리학원에서 창업 국비 지원 교육과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200만 원까지 네. 이제 지원이 나라에서 가능하고요. 그다음 200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업을 내가 듣는다 그러면 40%는 제가 내는 겁니다. 본인 부담에 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네.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노동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이제 노동부나 이렇게 그렇게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아, 돈이 좀 들 텐데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 찾아보셔갖고 다 챙기는 것도 필요해요. 네. 맞아요. 이 배움 카드 참 유용하게 네. 여러 곳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을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 기대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물론 잘 되는 곳과 못 되는 곳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나 수익이 있을까요? 수익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한 34평의 매장을 오픈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네. 간혹 가다가 매출을 이제 물어보면 지금 한 50, 평균 50에서 60 정도. 하루에. 예, 하루에. 그 그럼 정도, 꽤 예.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 34평의 가게 임대랑 이제 그럼 모든 분기점에 따져 보면은 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처음 오픈한 거 치고는 네. 예. 그런데 대신에 사장님이 두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월급을 두 분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네. 적은 거지. 네. 근데 최소한 70에서 80은 올라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이제 좀 소득을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컨설팅도 꾸준히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네,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컨설팅을. 아, 단순히 코스라 그러죠. 네. 계산하는 업무 네. 그런 업무들도 굉장히 돌발 상황도 많고 그런 것들이 네. 그 사장님께서 처음에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고객들을 처음에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옆에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됩니다. 사실. 아, 안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요즘에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그런 데도 그렇죠. 하셔야 밀리죠. 되는데. 예. 네. 그렇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도움을 좀 많이 컨설팅을. 네. 네. 이 김민상 강사도 직접 이 매장에서 바리스타도 하셨었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 프랜차이즈, 네. 예, C사에서 네. 네, 현직에서 했을 때, 네. 방금 옆에 강사님께 말씀하신 돌발 상황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바리스타가 가장 힘들어하는 90%가 바로 이 고객과 소통에서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됐을 때 가장 많은 컴플레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전문 컨설팅 기관에 네. 문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컴플레인이라는 게 나는 마키아토 시켰는데 왜 에스프레소가 나왔냐 뭐 이런 그런 얘기인가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음료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그 고객이 맞춰서 짤막하게 답변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음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고객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계속 질문이 유도를 하게끔 바리스타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주문받는 시간만 10분 정도 걸리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이제 옵니다. 아. 그래서 고객이 딱 답답형으로 질문에 이해를 바로 하고 네. 그 다음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네. 바리스타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저는 별로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정말 주문 잘못 받는 경우가 이 바리스타의 경우는 상당히 크게 실수가 될 저도 수도 많이 있겠네요. 봤어요. 네. 이게,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신만의 카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좀 특색이네. 예, 네. 김희상 강사부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본인의 노하우, 즉 어떤 고객의 맞춤형 음료를 만들어서 그 고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가장 기본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 맞는 그 고객의 어떠한 건강이나 아니면 그 고객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 그런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고객이 만족도를 더 시키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을 점점 더 쌓는다면은 시스템 확고해진 어떤 프랜차이즈를 네.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돈 강사께서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스윙 바리스타라 그래서 네. 보여주는 바리스타입니다. 아, 예, 그래서 라떼 아팅, 애칭을 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고객들이 바라볼 수 있고 즐겁게 이제 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매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이제 되면은 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다른 듯 하면서 결국 같으신 느낌이 좀 많이 네. 들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요즘 커피 전문점의 그 유행 트렌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전망도 묶어서 궁금해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트렌드는 아까 얘기했던 라떼 아트,
기본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에게 맞춤형 커피,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날은 하트를 좋아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나뭇잎이라든가 로제타를 좋아하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어떠한 커피 문화들이 네. 많이 있고요. 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어떠한 그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많이 끼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캡슐 아니면은 본인이 마실 수 있는 어떤 전문 기계, 여러 가지 기술을 갖추는 어떤 다양한 문화가 좀 네.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간접적인 경험도 풍분히 하시면 네. 좋은 어떤 바리스타의 길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원동 강사님.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커피 스타일은 거의 이제 스타벅스 좀 커피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스를 이용한 아, 첨가제를 이용한 커피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맛있고 달콤해서 많이 드시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웰빙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한번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타임은 분명히 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마늘라떼 뭐 이런 마늘 것들이 라떼요? 지금 어. 지금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 한 번씩 지금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몸에 맞는 이제 건강한 이제 음료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게 웰빙식으로 가야 되지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마늘 라떼는 어떨까요? 그거 마시고 남자친구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르죠. 또 이렇게 먹고 나서 입안에 남는 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좀 궁금해요. 네. 기대도 되고 그렇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바리스타 2탄에 걸쳐서 준비했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져봤는데요. 김민상 강사 그리고 김영동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피 향 그득한 시간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뭐 웰빙으로 가고 유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예, 이거를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를 가지고 자신만의 색깔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렇죠. 것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시장 조사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커피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네. 자신이 마시는 커피 직접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네.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들어줘도 정말 향기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마릴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